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남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고 그 침묵은 이전과는 다른 무게로 느껴졌습니다. 주인공은 필요한 서류를 골라내며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었습니다. 손놀림은 느렸지만 마음만큼은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빼앗기고 있다는 느낌보다 이제라도 제자리를 찾고 있다는 감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 담긴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는 인생 수필관입니다. 마지막 반전까지 숨막히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이 아파트는 세월을 그대로 품고 있었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누렇게 바랬고 현관 바닥에는 수십 년 동안 신발이 오르내리며 남긴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그 흔적들을 보며 이 집에서 흘러간 자신의 인생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결혼해서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이렇게 오래 살게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었습니다. 새벽 5시 반이면 알람이 울리지 않아도 눈이 떠졌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조용히 일어나 남편을 깨우지 않으려 발소리를 죽이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가스불을 켜고 물을 올리며 하루가 또 시작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남편은 몇 해 전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식 날 회사 사람들과 찍은 단체 사진을 들고 집에 돌아와서는 괜히 몇 번이나 사진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주인공은 남편의 어깨가 유난히 작아 보인다고 느꼈습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퇴직 이후의 생활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머무는 남편은 TV 리모컨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을 번갈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인공은 그런 남편을 보며 말없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한 사람에게 이제는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서로에게 묻는 말도 형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밥 먹었어? 라는 말조차도 습관처럼 던지는 인사에 가까웠습니다. 주인공은 그 어색함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휴대폰은 늘 곁에 있었습니다. 알림 소리가 울리면 남편은 주변을 살피듯 주인공을 힐끗 보고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주인공은 그 모습이 마음에 걸렸지만 차마 이유를 묻지 못했습니다. 이 나이에 괜한 의심으로 마음을 괴롭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도 떠올랐습니다. 노년의 부부는 서로 모른 척 사는 게 편하다는 말, 다 알고도 넘어가는 게 지혜라는 말들 말입니다. 주인공은 그 말들이 정답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생활 자체는 안정적이었습니다. 매달 연금과 퇴직금에서 나오는 생활비는 날짜를 어기지 않고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공과금도 관리비도 밀린 적이 없었습니다. 주인공은 집안의 모든 살림과 서류를 혼자 관리해 왔습니다. 보험 서류는 종류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통장은 사용 목적에 따라 따로 보관했습니다. 주인공은 숫자에 강한 편이었고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늘 확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일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해라는 말로 모든 걸 맡겼습니다. 주인공은 그 말을 신뢰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적어도 돈 문제만큼은 서로 숨기는 게 없다고 믿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오래될수록 믿음은 말이 아니라 습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장 잔액을 확인할 때도 별다른 의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외출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 돌아오는 날이 늘어났고 주말에도 집에 잘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경로당에 간다거나 옛 직장 동료를 만난다는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주인공은 반찬을 남겨두고도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은 여전히 그들을 평범한 노부부로 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두 분 아직도 정정하시네요 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주인공은 그 말에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평온이 진짜 평온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불을 끄고 누워 있으면 남편의 휴대폰 화면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인공은 등을 돌린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괜히 숨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 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고 싶었지만 입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잘 버텨왔으니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고. 노년의 삶이란 원래 조용히 참고 흘려보내는 것이라고. 아직은 모든 것이 무너진 게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날까지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늘 그렇듯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주인공은 새벽 공기에 먼저 눈을 떴고 천장을 바라본 채 한동안 숨을 고르며 누워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아침마다 이유 없는 불안이 가슴을 누르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 감정을 애써 나이 탓으로 돌려왔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며 느낀 감정들이 대부분 그랬듯 시간이 지나면 무뎌질 거라 믿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며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남편은 아직 잠들어 있었고 그 모습이 이상하리만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부엌 불을 켜자 형광등 아래로 오래된 살림살이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결혼 초기에 사서 아직도 쓰고 있는 밥솥, 손때가 묻은 도마, 벽에 걸린 달력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주인공은 냄비에 물을 붓고 된장을 풀며 천천히 국을 끓였습니다. 김이 올라오는 냄비를 보며 오늘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가길 바랐습니다. 이 평범한 아침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주인공은 반찬을 접시에 담으며 습관처럼 남편 몫을 먼저 챙겼습니다. 식탁에 앉은 남편은 이미 신문을 펼쳐들고 있었습니다. 신문을 넘기는 소리와 국을 뜨는 소리만이 집안을 채웠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있었지만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는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익숙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주인공은 남편의 얼굴을 슬쩍 바라봤습니다.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신문 기사에만 시선이 고정돼 있었습니다. 그 차분함이 오히려 불안하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이미 마음속으로 많은 결정을 끝낸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즈음 남편은 신문을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 동작 하나하나가 유난히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잠시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잠시 떨어져 살고 싶다는 말이 아무렇지 않게 흘러나왔습니다. 주인공은 그 말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귀로는 들었지만 머리로는 받아들이지 못한 채 멍해졌습니다. 남편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고 싶고 남은 인생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주인공의 가슴을 천천히 갈라놓았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남편을 바라봤지만 남편은 끝내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이 대화가 이미 결론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는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주인공은 감정이 터져 오르려는 걸 간신히 눌러 참았습니다. 지금 울거나 따지면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은 잠시 침묵한 뒤 조용히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를 꺼내기까지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남편은 그 대답을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집을 떠난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남편은 오늘 중으로 짐을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당분간은 각자의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주인공에게는 일방적인 통보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옷장이 열렸고 남편의 옷들이 하나둘 꺼내졌습니다. 양복 몇 벌, 셔츠, 속옷, 그리고 늘 들고 다니던 작은 가방이 바닥에 놓였습니다. 주인공은 그 모습을 멀찍이 서서 지켜봤습니다. 마치 남의 집 일을 보는 사람처럼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짐을 싸는 동안에도 남편은 담담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주인공이 조심스럽게 퇴직금과 연금 이야기를 꺼내자 남편은 나중에 정리하자며 말을 흐렸습니다. 그 대답은 주인공의 마음속에 작은 의심을 남겼습니다. 현관 앞에 선 남편은 신발을 신은 채 잠시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볼 것처럼 보였지만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집안에 오래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주인공의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집안은 갑자기 너무 넓어졌습니다. 사람 하나가 빠졌을 뿐인데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인공은 혼자 남은 식탁 앞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이것이 단순한 별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서 연락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주인공은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이것은 이별이 아니라 더 큰 사건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지 사흘째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여전히 예전과 같은 시간에 눈을 떴지만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고 이불은 가지런히 개어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온기가 완전히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바라보는 일은 하루의 시작부터 그녀의 가슴을 조용히 조여왔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아침을 준비하려다 말고 주인공은 한참을 식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 몫으로 늘 놓던 수저를 꺼내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이미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몸은 여전히 예전의 습관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습관 하나를 고치는 일조차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생활비가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주인공은 결혼 이후 수십 년 동안 같은 날짜에 통장을 확인해 왔습니다. 연금과 퇴직금이 제때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일은 그녀에게 일종의 안전장치와도 같았습니다. 그 돈이 있어야 집이 돌아가고 하루가 유지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은 식탁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손에 쥐었습니다. 은행 앱을 켜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괜한 걱정일 거라고, 아무 일 없을 거라고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며 화면을 눌렀습니다. 계좌 목록이 뜨는 데까지 걸린 몇 초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익숙한 계좌들이 차례로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생활비 통장, 공과금 통장, 비상금 통장까지는 평소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주인공은 마지막으로 퇴직금 계좌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잔액이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인공은 화면을 한 번 더 눌렀고 다시 한 번 새로 고침을 했습니다. 그래도 숫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손이 점점 더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인공은 앱을 완전히 종료했다가 다시 실행했습니다. 혹시 네트워크 문제일까 싶어 와이파이를 껐다 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 계좌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계좌 자체가 비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남편이 회사에 다니며 차곡차곡 쌓아온 돈이 한순간에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눈앞에 숫자로 드러난 순간 주인공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주인공은 거래 내역을 눌렀습니다. 최근 이체 기록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적지 않은 금액이 빠져나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체 날짜는 남편이 집을 나가기 이틀 전, 그리고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장면들이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류 이야기를 꺼내면 슬쩍 말을 돌리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퇴직금 이야기를 하려 할 때마다 나중에 하자며 넘기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주인공은 그때의 자신이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왜 그때 더 묻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오래 산 부부라는 이유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넘겨버렸을까 하는 자책도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건 냉정한 숫자와 기록뿐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외투를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오래된 은행 지점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은행 문을 여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차가움이 마음속까지 스며드는 느낌이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대기 의자에 앉아 있는 동안 주인공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노부부, 중년의 직장인, 젊은 사람들까지 모두 저마다의 사정으로 이곳에 와 있을 터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너지고 있는 세계를 알지 못했습니다. 주인공은 손에 쥔 가방 끈을 꼭 붙잡았습니다. 창구로 안내받았을 때 주인공은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확인한 뒤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해당 계좌는 이미 해지되었고 잔액은 모두 이체 처리되었다는 말이었습니다. 계좌 명의가 남편 단독이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주인공의 심장이 아래로 꺼지는 듯 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이 이렇게 잔인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주인공은 이체 내역과 해지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직원은 아무렇지 않게 서류를 출력해 내밀었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날짜와 금액은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그 숫자들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서류를 받아들고도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실제로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은행을 나서자 햇빛이 유난히 눈부셨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주인공의 삶은 이미 다른 궤도로 들어서 있었습니다. 믿음이라는 바닥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자리에서 그녀는 홀로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주인공은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아침 담담하게 짐을 싸겠다고 말하던 표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행동이 이미 계산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자 분노보다
깊은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주인공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일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더 이상 모른 척하며 살 수 없다는 사실도 분명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돌아온 이후로 주인공의 하루는 이전과 전혀 다른 결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고 식탁 위에 올려둔 서류 봉투만 바라보다가 몇 번이나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믿음이 무너진 자리에 분노가 먼저 올 줄 알았지만 의외로 가장 먼저 찾아온 감정은 공허함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사람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점점 흐릿해지고 낯선 타인의 얼굴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따져 묻고 싶은 말이 수도 없이 떠올랐지만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정이 앞서면 오히려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칠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며 중요한 순간마다 감정을 눌러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조용히 사실부터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그 모든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머릿속을 스쳐간 것은 최근 카드 사용 내역이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관리비와 공과금은 여전히 집 주소로 날아왔지만 카드 결제 지역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메모지에 낯선 지역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자주 등장하는 곳을 동그라미로 표시했습니다. 그 작은 표시 하나가 앞으로의 삶을 갈라놓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주인공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인공은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에 집을 나섰습니다. 괜히 이웃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스스로 마음을 다잡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지만 창밖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류장 이름이 바뀔 때마다 가슴이 조금씩 더 조여왔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도착한 곳은 오래된 상가 건물과 오피스텔이 뒤섞인 동네였습니다. 주인공은 건물 앞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 문을 넘는 순간 되돌릴 수 없는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이 무너진 뒤였습니다. 주인공은 관리실로 향해 조심스럽게 남편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관리인은 잠시 고개를 갸웃하더니 이내 무슨 뜻인지 알겠다는 듯 몇 층을 가리켰습니다. 그 짧은 반응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이 설명되는 듯 했습니다. 주인공의 가슴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층수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작은 소음에도 예민해졌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유난히 창백해 보였습니다. 문이 열리자 조용한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이곳이 남편의 또 다른 일상이 자리한 공간이라는 사실이 현실감 없이 다가왔습니다. 주인공은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지 못한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기억들이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시절의 고생, 아이를 키우던 시간, 함께 나눴던 웃음과 침묵까지 모두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들이 이 문 하나 앞에서 무력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문이 열리며 젊은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주인공보다 한참 어린 단정한 차림의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의 표정에는 놀람도 당황도 없었습니다. 여자의 뒤편으로 보이는 현관에는 익숙한 신발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그 신발을 보는 순간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던 희망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신발은 남편이 집에서 늘 신던 것이었습니다.
여자는 잠시 주인공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문을 더 열어주었습니다. 집안은 지나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두 사람이 함께 살아온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두 사람 몫의 컵이 놓여 있었고 냉장고 안에는 반찬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그 풍경이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방 안에서 남편이 나왔습니다. 그는 주인공을 보는 순간 잠깐 굳어졌지만 이내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놀람보다는 귀찮음에 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주인공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미안함도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선택을 끝낸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주인공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며 이곳이 남편의 또 다른 삶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주인공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충분히 확인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현관을 나서며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히 굳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주인공은 코트를 여미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눈물이 나오기보다는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하며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주인공의 마음속에서는 하나의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의 끝을 감정이 아니라 사실과 선택으로 마주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숨겨온 삶의 무게를 이제는 그 스스로 감당하게 만들겠다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주인공은 집으로 돌아온 뒤 며칠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TV를 켜두어도 화면 속 내용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식사는 형식처럼 입에 넣을 뿐이었습니다. 몸은 분명 집 안에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낯선 오피스텔 문 앞에 머물러 있는 듯 했습니다. 밤이 되면 잠을 청하려 애썼지만 눈을 감을수록 더 또렷해지는 장면들 때문에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젊은 여자의 얼굴, 정돈된 집안,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서 있던 남편의 표정이 머릿속에서 반복됐습니다. 그 얼굴들 사이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분노가 아니라 허탈함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지켜왔던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사실이 주인공의 가슴을 천천히 짓눌렀습니다. 그 믿음 위에 쌓아 올린 삶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며칠째 남편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했지만 막상 전화를 걸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의 감정으로 통화를 시작하면 스스로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주인공은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마치 며칠 전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남편은 생활비가 필요하다며 당분간 지원을 해달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주인공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이미 퇴직금을 모두 가져가 놓고도 아무렇지 않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주인공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지자 남편은 오히려 짜증 섞인 목소리로 상황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살던 때처럼 당연하다는 태도였습니다. 주인공은 조용히 통화를 마쳤습니다. 화를 내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주인공은
자신이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그날 저녁 주인공은 오랜만에 서류가 든 서랍을 모두 꺼냈습니다. 결혼 후 모아둔 문서들, 보험증권, 통장 사본, 각종 계약서가 바닥에 쌓였습니다. 하나하나 펼쳐보며 지나온 세월을 다시 들여다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종이들 속에 자신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남편의 선택에만 반응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번에도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것을 빼앗긴 채 끝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가슴 깊은 곳에서 두려움으로 번져갔습니다. 다음 날 주인공은 처음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문을 넘는다는 것은 결혼 생활의 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점까지 와 있었습니다. 상담실에서 주인공은 그동안의 일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외출, 집을 나간 날, 사라진 퇴직금, 그리고 오피스텔에서 본 장면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말을 이어갈수록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지만 내용은 분명해졌습니다.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이 끝나갈 즈음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모든 재산이 남편 명의라 해도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자산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주인공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으로 숨을 조금 편히 쉴 수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주인공은 복도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온몸에 힘이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상하게도 작은 불씨 하나가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도 복수심도 아닌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주인공은 창문을 열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치자 머릿속이 조금 맑아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무너지기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선택에 끌려다니는 삶을 끝내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밤 주인공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방향은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밤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다녀온 다음 날 아침, 주인공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눈을 떴습니다. 잠을 오래 잔 것도 아닌데 몸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머릿속에는 어제 들었던 말들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 권리, 입증 자료라는 단어들이 마음을 눌렀습니다. 주인공은 한동안 침대에 앉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인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갈등을 피하며 살아왔고 문제를 키우지 않는 쪽을 선택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모든 것을 드러내고 맞서는 일이 과연 자신에게 어울리는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부엌으로 나와 물을 한 잔 마신 뒤 주인공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전날 꺼내다 말았던 서류 봉투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 봉투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다시 외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피한다고 달라질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은 서류를 하나씩 꺼내 식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은행 이체 내역, 계좌 해지 확인서, 오래된 통장 사본들이 차례로 놓였습니다. 종이 위에 찍힌 숫자들은 여전히 차갑고 낯설었지만 예전처럼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 기록들이 자신의 삶을 증명해줄 유일한 증거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다 보니 기억 속 장면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회사에 다니던 시절, 야근이라며 늦게 들어오던 밤들 말입니다. 그때마다 주인공은 밥을 다시 데우며 기다렸고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믿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퇴직 이후에도 남편은 집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경로당에 간다거나 친구를 만난다는 말이 반복됐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공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넘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침묵들이 결국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인공은 손에 쥔 서류를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지켜온 것이 무엇이었는지 되묻게 되었습니다. 가정이었는지 아니면 남편의 평온이었는지 혹은 갈등 없는 일상이었는지 말입니다. 그 질문은 생각보다 깊게 마음을 찔렀습니다. 오후가 되자 변호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남편 명의로 가입된 보험 내역과 오래전 가입한 연금 상품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주인공은 통화를 마치고 집 안 깊숙이 있던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상자는 이사할 때마다 함께 옮겨 다녔지만 거의 열어본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오래된 서류들과 함께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이를 안고 병원을 오가던 날들, 집을 사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 시간들 속에는 늘 주인공의 선택과 희생이 함께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필요한 서류를 골라내며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었습니다. 손놀림은 느렸지만 마음만큼은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빼앗기고 있다는 느낌보다 이제라도 제자리를 찾고 있다는 감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는 주인공 스스로에게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낮은 목소리였고 말끝마다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생활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며 도움을 줄 수 없겠느냐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주인공은 잠시 침묵한 뒤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모든 문제는 공식적인 절차로 정리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감정적인 대화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고 그 침묵은 이전과는 다른 무게로 느껴졌습니다. 주인공은 그 순간 관계의 균형이 달라지고 있음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주인공은 창가에 서서 어둑해진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하나둘 켜지는 가로등 불빛이 유난히 또렷해 보였습니다. 그 불빛을 보며 자신의 삶에도 다시 불을 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선택에 따라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삶 말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주인공은 평생 자신이 해온 역할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버텨온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제야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주인공은 서류 봉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었고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심이 서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결심은 조용했지만 누구보다 단단하게 주인공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조정 기일이 잡혔다는 문자를 받은 날 주인공은 한동안 휴대폰을 손에서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화면에 적힌 날짜와 시간이 눈에 박힌 것처럼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순간이 다가왔다는 사실이 그 숫자들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속에서 차오르는 긴장을 조용히 눌렀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주인공의 하루는 준비로 채워졌습니다. 변호사와 통화하며 조정 절차와 진행 순서를 다시 확인했고, 혹시 빠진 자료가 없는지 서류를 몇 번이나 훑어보았습니다. 은행 이체 내역, 계좌해지 확인서, 보험증권, 오래된 통장 사본까지 차례로 파일에 정리했습니다. 그 종이 한 장 한 장에는 숫자뿐 아니라 주인공이 살아온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문득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법정과 조정실을 오가야 한다는 사실이 부담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인공은 오피스텔 현관에서 보았던 남편의 신발을 떠올렸습니다. 그 장면은 그녀를 다시 현실로 붙잡아 주었습니다. 조정 당일 아침, 주인공은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하게 옷을 골랐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흐트러짐 없는 차림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인공은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조정실이 있는 건물에 도착했을 때 주인공의 발걸음은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복도에는 낮은 발소리와 종이 넘기는 소리만이 잔잔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주인공은 손에 쥔 가방을 꼭 붙잡았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서류들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사실을 되새겼습니다. 잠시 후 복도 끝에서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전보다 눈에 띄게 수척해진 얼굴이었고 옷차림도 어딘가 어수선해 보였습니다. 남편은 주인공을 발견하고 잠시 시선을 마주쳤지만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 주인공은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끝났음을 느꼈습니다. 조정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로 안내받았습니다. 서로를 마주보고 앉았지만 그 사이에는 이미 긴 시간이 놓여 있는 듯 했습니다. 조정위원의 차분한 안내와 함께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인공은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상황을 바라보려 애썼습니다. 먼저 남편 쪽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퇴직금이 자신의 노력으로 모은 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과 개인적인 희생을 이야기하며 자신에게 더 많은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인공은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숨을 고르기만 했습니다. 이어 변호사의 설명이 시작되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이라는 점, 주인공이 가정과 살림을 책임지며 기여해 왔다는 점이 차분히 정리되었습니다. 날짜와 금액, 흐름이 하나씩 제시되자 조정실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남편의 주장에는 점점 힘이 빠져갔습니다. 주인공은 필요할 때만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도 준비해온 자료들이 모든 것을 대신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주인공은 처음으로 자신이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숫자와 기록 앞에서는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조정 중반부에 접어들자 남편은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생활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말을 꺼냈고 과거의 정을 언급하며 타협을 제안했습니다. 주인공의 마음이 잠시 흔들린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사람이라는 기억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곧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흔들리면 그동안 준비해 온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묻지 않았던 질문들, 삼켜왔던 말들, 혼자 견뎌온 밤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기억들은 물러서지 말라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주인공은 끝까지 자신의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감정이 아닌 사실과 기록의 근거에 판단해 달라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정위원은 양쪽의 자료를 다시 확인하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은 생각보다 길고 조용했습니다. 마침내 결론이 제시되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의 일부에 대해 주인공의 권리가 인정되는 방향이었습니다. 완벽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최소한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주인공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숨이 빠져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표정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지만 이미 상황을 되돌릴 수는 없어 보였습니다. 조정실 안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길었던 결혼 생활의 마지막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조정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주인공의 다리는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이전보다 훨씬 차분했습니다.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지만 가장 큰 고비는 넘겼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겨진 진실에 휘둘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먼저 자리를 떠났습니다. 주인공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서 있지 않았습니다. 미움도 연민도 아닌 그저 끝이라는 감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었고 주인공은 그 선택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조정이 모두 끝난 뒤 며칠 동안 주인공의 집은 이전과 전혀 다른 침묵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텔레비전을 켜두지 않으면 견디기 힘들었을 시간들이었지만 이제는 소리를 억지로 채우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집안에 늘 감돌던 눈치와 긴장이 사라지자 공기마저 부드러워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주인공은 그 고요함 속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숨소리를 또렷하게 느꼈습니다. 아침이 되면 가장 먼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면 주인공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기분을 살피지 않아도 되는 아침, 말을 먼저 꺼내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이렇게 편안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 평온함이 아직은 낯설었지만 점점 마음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집안을 천천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치우지 않았고 하루에 하나씩만 손을 댔습니다. 남편의 물건들은 이미 대부분 사라졌지만 여전히 집안 곳곳에는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들어있던 넥타이, 잘 쓰지 않던 시계, 오래된 서류철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물건을 꺼낼 때마다 지난 세월이 함께 따라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의 출근을 도우며 넥타이를 매주던 아침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당연한 역할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버리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담겨 있는 것 같았고 남겨두기에는 이제 의미가 없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주인공은 한참을 서서 물건 하나하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기쁨도 있었고 외면해 온 슬픔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결국 상자 2개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남겨둘 것, 다른 하나는 보내줄 것. 그렇게 나누는 일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고 마음도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를 정리할 때마다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함께 내려놓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리를 마친 어느 날 오후 주인공은 오래된 사진 앨범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었던 자신의 얼굴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늘 누군가의 옆에 서 있었고 그 옆자리가 자신의 자리라고 믿고 있던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웃음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익숙함이 만들어낸 표정이었는지는 이제 알 수 없었습니다. 주인공은 앨범을 넘기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너무 오랫동안 다른 이름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역할 속에서 자신을 뒤로 밀어왔습니다. 그 선택이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 삶이 끝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예상보다 조용하게 찾아왔습니다. 분노도 눈물도 아닌 담담함이 먼저 마음을 채웠습니다. 주인공은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오래 버텨왔는지를 스스로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인정은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주인공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게시판에 붙은 문화강좌 안내문 앞에 한참을 서서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예전부터 배우고 싶었지만 늘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이제는 늦었다는 생각으로 미뤄왔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인공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오는 길에 주인공은 스스로에게 조금 놀랐습니다. 누군가의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이라는 사실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낯설 속에는 분명한 설렘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시간을 자신이 정해도 된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세상이 갑자기 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주인공의 시선은 분명 달라져 있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새로운 하루를 만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변화는 조용했지만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주인공 역시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삶이 이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굳이 말로 확인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 관계는 그렇게 소리 없이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주인공은 혼자 밥상을 차렸습니다. 반찬은 소박했고 국도 간단했지만 그날의 식사는 유난히 천천히 먹고 싶어졌습니다. 한 숟갈 한 숟갈 씹으며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분히 떠올렸습니다. 불안보다 평온이 먼저 마음을 채웠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주인공은 창가에 서서 어둠이 내려앉은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삶도 다시 불을 켜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상처가 사라진 것은 아니고 완전히 자유로워졌다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속이지 않고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주인공은 방 안에 불을 끄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주인공은 오래간만에 깊고 조용한 잠에 들었습니다.